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1년 사이 반감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기는 김달성 목사의 사역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등포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약자 보호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25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덴버에 거주하는 세 쌍둥이 형제가 매일 SNS에 기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게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개인의 저항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 성소수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가 성소수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62%로 8%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는 달리 개인이 생각하는 인식은 다릅니다. 성소수자의 적대적 감정을 가졌다는 응답이 48%로 지난해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고 호의적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점점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 개인의 반감도는 높아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만나보면 그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실상이 많이 틀려요. 생식과 상관없고 오로지 쾌락 위주의 행동일 뿐이거든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죠. 성소수자의 대표 행사로 알려진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시민 인식도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응답은 51%로 지난 4년간 연속해서 과반을 기록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또 퀴어 문화 축제 지원 방식에 대해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민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습니다. 이는 동성애 행사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담긴 결과로 해석됩니다.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함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 됩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쉼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포천 이주민 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와 함께 이주민들의 근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도 이주민 노동자들의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너무 더워요. 선풍기 한 대 없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간간히 목만 축입니다. 포천시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현재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농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곳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쉬어요? 예. 하루 1시간. 검은 천막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안엔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입니다. 지난 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 제공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불법 가건물들이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포천 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해온 김달성 목사. 최근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아파요. 병원 가고 싶어요. 어떤 사장들 같이 데리고 가요 병원. 근데 대부분 사장들
안 보내요. 괜찮아 이래. 이렇게 말해요. 최근 이주민들이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국 경제에 생산과 소비로 미치는 효과가 138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들이 받는 대우는 참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주민을 향한 교회의 환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김달성 목사는 이주민들을 차별 없이 섬기는 것이 다문화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150만 명 가운데 한 해 사망자는 약 3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 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등포 경찰서와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생계와 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기부금은 영등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심의를 거쳐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회가 위치한 영등포 지역 사회의 연약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환 영등포 경찰서장은 교회와 함께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시운성교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25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는 전북 지역 13개 교회에서 약 300명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하며 찬양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외부 강사 초청을 통한 말씀과 기도, 찬양과 미니올림픽, 팀별 미션 등 다양한 교제 콘텐츠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개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최근에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시원성교회가 또 전주의 중심에 있고 또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잘 섬기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주 시운성교회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사역과 지역교회 연합을 위한 중심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덴버에 거주하는 세 쌍둥이 형제가 매일 SNS에 기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게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CBN 뉴스에 따르면 18세 일란성 삼둥이 게이지, 틸, 카덴 헬림스 형제는 1년 전 부모로부터 소셜미디어 사용을 처음 허락받고 신앙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평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SNS를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퍼지도록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첫 영상 게시 후 8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기록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믿음이 생겼고 신앙 콘텐츠를 담은 영상을 계속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양국이 미국에서 유럽을 오가는 출장 협상까지 벌이며 협상 타결을 적극 시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춘 가운데 한국이 받아들 최종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호 관세 15% 역시 부담되는 숫자지만 대미 수출 구조가 비슷한 일본 또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분간의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습니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 부처별 검토 방안 보고와 토론 내용이 중계됐습니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졌던 국무회의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반영된 결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30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83개 육상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이 유일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앞으로 빗물바지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권고되고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맨홀은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담배꽁초 등으로 막힌 빗물바지는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 원인으로 꼽히는데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유럽 축구 빅클럽들이 한국을 찾아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축구쇼를 펼칩니다.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간 가운데 30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2022년 시작해 연례 여름 행사로 자리 잡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와 뉴캐슬 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불러들여 두 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의 스타 군단 FC 바르셀로나도 한국을 찾아 K리그 팀들과 두 경기를 벌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처음 넘어서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1,012만 2천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상승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 핵 비확산을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치를 낮추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로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과 정상회교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15% 관세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를 위해 이유는 수개월간 물밑에서 치열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턱이 닳듯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미국 쪽 협상 상대와 장시간 통화하는 등 사전 협상을 주도한 EU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의 역할이 주목받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심사가 복잡한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온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무역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태국 수도 방콕의 오또꼬 시장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맨하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비롯해 미국 프로풋볼 본부, 아일랜드 뉴욕 총영사관 등 대형 금융기관과 주요 시설 등이 입주한 맨해튼 파크 애비뉴 345번지 고층 빌딩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건물 3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수의 희생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닷새 동안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합의한 휴전이 개시됐지만 교전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이날 태국 영토 내 여러 지역에 무력 공격을 개시한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말리 소찌었다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어느 지역에서도 서로 무력 충돌은 없었다고 대응했습니다.
콜롬비아 전 대통령이 과거 민간인 살해로 악명 높았던 우익 민명대 창설을 지시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핵심 증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산드라 에레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제44 형사법원 판사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해 2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현지 언론은 90개월에서 144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폭염이 길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5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포용성과 개인적 반감이 동시에 오르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교회는 동성애자도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경적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